제가 발표할 것은 프론트엔드 모델포를 구현한 것과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구현했는지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저를 좀 소개하자면, 저는 이게 사실 제가 요새 취업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좀 사용하는 저의 소개입니다. 저는 프론트엔드를 통해서 사용자와 좀 대화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의도 있게 개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할 때 개요는 패키지 매니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npm, yan, pnpm 유명한 그런 매니저, 패키지 매니저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오누레포를 구현했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바스크립트에서 패키지 매니저는 자바스크립트 또는 타입스크립트에서 임포트나 리콰이어 같은 의존성을 올바르게 선별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자바스크립트의 표준에 따르면 임포트를 할 때 절대 경로 또는 상대 경로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액트를 임포트할 때 위와 같이 임포트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렇게 쓰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버전 관리가 좀 힘듭니다. 어떤 버전을 쓰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패키지 제이슨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때 버전을 명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npm이나 yan으로 인스톨을 해서 의존성 버전을 설치해서 사용합니다. 네, 패키지 매니저는 세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리솔루션을 한 다음에 패치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링크를 합니다. 네, 위와 같이 ES 한글이라는 패키지를 yan을 통해서 인스톨을 하게 되면 세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리솔루션 단계는요. 패키지 제이슨의 디펜던시를 추가할 때 tilde나 캐럿으로 버전 관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캐럿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리액트 18 버전을 쓰고 싶으면 캐럿 18 그리고 Next.js를 쓰고 싶으면 캐럿 15라고 하면 그 15 버전 중에 가장 최신 버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라이브러리의 의존성 그리고 그 의존성이 또 의존하고 있는 패키지가 있을 거예요. 그 의존성의 버전을 하나로 고정해주는 게 레졸루션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패치 단계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결정된 버전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99%는 npm 레지스트리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3단계는 링크 단계입니다. 이제 피치까지 된 라이브러리를 소스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 그 절대 경로나 상대 경로 그 주소로 매핑해주는 연결을 해주는데요. 그때 npm 링커와 pnpm 링커, yan이나 pnp라는 링커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npm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노드 모듈 기반이고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노드.js를 깔면 자동으로 깔리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설치가 필요가 없는데 좀 느려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파이어베이스 펑션 같이 npm만 지원하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yan도 안 되는 그런 애들이 있으면 그때 씁니다. 근데 굉장히 느리고요.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노드 모듈 안에 만약에 토스팀 TDS 모바일이라는 패키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걔가 리액트 다이얼로그를 의존하면 그 아래 노드 모듈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드 모듈 아래 걔가 또 의존하는 게 있으면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해서 계속 트리를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굉장히 좀 깊게 내려갈 수 있는데 만약에 100개의 프로젝트에서 리액트 18.3.1 버전을 사용한다면 100개의 리액트 패키지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패키지가 100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일 시스템에 모두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용량이 커지고 재기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에 I/O 탐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걸 좀 까먹었는데 네, 의존성, 트리 유효성까지만 검증하고
각 패키지 내용이 올바른지 확인하지 않게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까먹었는데요. 네, 그 과정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 해결이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패키지를 한 번만 다운로드 받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성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npm이 저는 노드 패키지 매니저의 줄임말인 줄 알았는데요. 찾아보니까 npm은 고유 명사처럼 사용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노드 패키지 매니저의 줄임말이 아니고 pm이라는 유틸리티가 있었는데 거기에 노드를 붙여서 npm이라고 합니다. 이건 번외이고요. 그 다음에 yan입니다. yan은 페이스북에서 만든 건데 사실 npm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이걸 사용하면은 병렬로 다운로드를 하기 때문에 좀 빨라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보안에 좀 이점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npm이 버전이 지금 이 사람들이 노는 게 아니니까 버전이 1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npm 5 이상부터는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npm과 거의 다를 게 없는데 속도만 조금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yan도 지금 버전이 4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yan 클래식이 기본적으로 깔리는데 yan 클래식에서 yan 벨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PNP 링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는 노드 모듈을 사용하지 않고 zip 형식으로 yan 캐시 폴더에 저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드 모듈을 순회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맵 자료구조 형식으로 작성된 PNP CJS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의존성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빠르고 zip 파일을 그대로 깃에 올려버리면 yan 인스톨을 하지 않아도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pnpm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퍼포먼스가 향상된 npm입니다. 기존의 노드 모듈을 사용하는데 이때 기존에는 노드 모듈을 하나하나 다 다운로드를 했다면 이미 다운로드 된 거는 바로 가기 같이 하드 링크를 만들어서 패키지를 중복으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모놀리식과 멀티레포, 모노레포라고 이렇게 크게 세 개로 폴더 구조를 나눌 수 있겠는데요. 보통은 모놀리식 구조를 사용할 거예요. 저도 보통은 모놀리식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 멀티레포나 모노레포로 요새 좀 전환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작년 초에 만든 사이트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게 좀 좋거든요. 경동님하고 같이 둘이 만들었는데 그 구글 캘린더에 학사 일정을 연동시켜주는 그런 사이트이고 사이트가 한 개고 실제 동작하는 건 백엔드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멀티레포나 모노레포로 만들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말이 안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다른 사이트입니다. 왼쪽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이트이고요. 오른쪽이 관리자가 사용하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멀티레포로 구성을 했는데 여기서 중복되는 스타일이나 로고 같은 게 좀 많이 겹칩니다. 이때부터 중복된 값을 각자의 레포에서 공유를 하게 되면 두 개의 레포에 각자 저장을 해야 돼서 좀 이거를 통합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최근에 만들고 있는 건데요. 네, 왼쪽 두 사진이 사용자용 사진이고 오른쪽이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버튼이나 모달창이나 웬만한 걸 다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멀티레포나 모듈리식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멀티레포로 만들게 되면 중복된 코드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한 이유는 제가 처음에 얀 클래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얀 베리로 전환을 할 때 학습 비용이 적을 것 같아서 처음에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얀 베리에서 제공하는 PNP 방식으로 유령 의존성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존성 목록을 기대에 올려서 제로 인스톨을 이용해서 별도의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Next.js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묶어도 100메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걸 깃에 올릴 때 깃에 지속적인 부하를 주고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 캐시를 각자의 컴퓨터에서 관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개인 로컬에 저장하는 방법을 Enable 글로벌 캐시 옵션을 켜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패키지를 캐시의 위치가 상대 경로로 저장을 하다 보니까 사용자가 윈도우와 맥과 통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고, 같은 맥이어도 그 프로젝트 위치가 달라지면 인스톨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로 인스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얀 워크스페이스 구조를 버렸습니다. 네, 두 번째는 PNPN과 터보레포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터보라는 그 회사를 버셀에서 인수를 했고, 저희가 버셀을 이용해서 호스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셀에서 클라우드 캐시를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빌드할 때 이미 빌드가 되어 있다면 제가 다시 빌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커맨드는 병렬 실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아래 사진은 그 리모트 캐시가 켜져 있다는 그런 문구이고요. 그 빌드를 두 번째로 하게 되면 서버에서 캐시된 파일을 가져오기 때문에 5개의 프로젝트를 빌드하는데 2.7초가 걸리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제가 Node.js로 모노레프 환경에서 Node.js 프로젝트를 좀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때도 타입스크립트 컨피그나 ESLint 컨피그를 공유를 하게 되면서 좀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말고 백엔드나 다른 환경에서도 모노레프를 구성했을 때 좀 좋았습니다. 네, 좀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발표한 건 여기까지고, 그리고 제가 새로운 기술을 좀 도입을 해보면서 좀 사실 힘들었는데 지금 모노레포를 처음 도입한 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있을까요? 네. 모노레포 방식으로 지금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GitHub 상에는, 이양님의 GitHub 상에는 레포지토리 하나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건가요? 아, 이게 제가 모노레포 설명이 좀 부실해서 그런데요. 사실은 멀티레포로 구성을 하게 되면 같은 이 앱이 지금 2개로 구성이 되잖아요. 하나는 홈스티어닷컴이고 하나는 매니저 홈스티어닷컴인데요. 네, 이거를 2개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통합했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Next.js 프로젝트가 앱스라는 폴더 안에 2개가 생기는 겁니다. 스펙테이터 하나가 Next.js 프로젝트고 매니저 폴더도 Next.js 프로젝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나 있어요. 아, 네. 그 CI/CD를 만약에 구성하실 때 네. 그러면 모노레포 안에 여러 개가 다른 프로젝트들이 있으면 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다른들이 이제 기시 추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혹시 그럴 때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좀 분리해서 하는지, 아니면 한 프로젝트가 변경돼서 나머지 프로젝트로 다 그 CI/CD가 작동돼서 파이프라인이 구현이 된 건지 그걸 어떻게 해줍니다. 아,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길 레포가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버셀 CI/CD를 쓰는데요. 네, 버셀에서 해줍니다 일단. 그리고 터보레포가 또 버셀 거기 때문에 얘가 기가 막히게 스펙테이터가 변경된 건지 매니저가 변경된 건지 알아챕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빌드할 때 빌드 그 로그 빌드 커밋 그 해시 값이 나오는데요. 그 해시 값을 저장하고 있다가 스펙테이터를 빌드 시도했을 때 같은 해시 값이면 건너뛰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이루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